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필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있는 그림은 캔디고요. 다른 미술관에서와 달리 만질 수 있도록 허용된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캔디를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서 나중에는 이 작품 자체가 모두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캔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재정과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달콤한 캔디로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국가재정이나 그 존재 자체가 다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띄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의 주제는 사실상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복지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하이스피드 퀀텀 소사이티로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들을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대타협의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단히 이상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적으로 성장을 낳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규직을 전국민, 전 근로자 정규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단계를 뛰어넘는 사회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장이 없는 소매업이라든지, 은행에 가지 않아 우리는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기사 없는 자율주정차, 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경제로 인해서 대면 거래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또 많은 기존 굴뚝산업들이 위축됨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방식도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배달 중심의 산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고, 그에 따른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지출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복지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K양극화, 즉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등에 관련된 개혁이 미뤄짐에 따라서 정부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 정부에서 종종 국가 보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가 부채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은 사실상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국민 부담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이 재정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근로자의 숫자가 절대적인 수에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높아지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이자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국채를 부담하기 위한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을 트레지디 오브 프리 머니, 공짜 돈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도에 약 160%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니까 당연히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규직조차도 구조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빈곤층 증가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 주도의 경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계속 나타나고, 신기술 기업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새로운 고용 창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심각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 관점에서 보면 소위 현재는 약 90%의 경제밖에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도 말이 돼서야 미국은 2019년도 수준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고통이 많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잘 극복함에 따라서 내년도 말이 되면 2019년도 기준 10%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수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과 창조적 파괴에 따라서 이러한 성과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복지개혁인가? 저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복지 지출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미 GDP 대비 58.3% 수준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 2019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8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도에 약 160%의 국가 부채 비율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출 구조를 보면 복지 분야의 의무 지출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부분의 법정 의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재정 위기에 당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상복지라든지 또 다양한 고령화 정책에 따른 복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빈곤층 비율이 20% 수준이었었는데 2017 소득 분배 후에는 불과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5%의 빈곤율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 후에는 9%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니기수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지니기수가 0.41이었었는데 소득 재분배 후에는, 즉 복지 지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불과 0.36으로 0.04 수준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증액된다든지 또 저희들이 가정이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필수 생활비들을 국가의 국가로 전가시키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되는 한 현재 국민들의 미래 세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공무원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요약에 있어서도 여러분 2050년대 초반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민의료비도 오히려 고령자들이 상당히 매우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비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복지개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도에 우리는 정의론에 관련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롤의 정의는 개념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일상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히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국민들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등의 원칙으로 사회 소수자에게 최대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맥시민 정책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현재 무상복지 혹은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는 분배적 복지 정책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리면 현재와 같은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시스템으로서는 충분한 복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들 관점에서는 소위 필수복지와 보충복지의 개념들을 이와 같은 무차별 곡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꺾은 선, 여기죠. 이 꺾은 선, 이것이 이제 이 영역이 제로에서 Q1 영역이 최소한의 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수복지라고 보고 있고요. Q1 이상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복지 지출이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Q1 이상의, 여기서 말씀드리는 Q1 이상의 복지 수준은 다양한 민간 부분의 공급 시스템, 영리든 비영리든 혹은 사회단체든 시민단체든 누구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공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롤지안의 공공성, 공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롤지안의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가 받아들이는 공정의 개념은 저소득층의 복지 수준이 가장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복지는 소득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아무에게나 제공하는 그러한 복지가 공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은 하드웨어의 발전을 낳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5G의 일반화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은 복지 부분의 공급 능력을 확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앞으로의 복지 시스템은 오히려 복지정책 그 자체보다는 사회 발전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빈곤층에게 더 많은 기여와 질적인 생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낙오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공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의 개념을 저는 보다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단순히 빈부 격차, 양극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결합한 소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학자들, 또 그러한 정부 관료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파지티브 소사이티, 긍정적 사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자주 활용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본소득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보장을 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또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 세대에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년 정책은 고령호 정책과 노인 정책과 전혀 다릅니다. 노인 정책은 단순히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서 충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청년 정책은 앞으로 50년, 6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취업을 제공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육할 수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다 소득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직장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결혼한 후에는 출산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육아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갖게 되면 항상 그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쟁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년이 되면 바뀌는 사회에 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직업 재교육 시스템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나은 행복 사회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 복지사회의 문제 또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을 때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사회 환경에서는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적 그러한 정책 방향만 형성되어 있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정부는 소위 갈라치기 형태로 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적이지도 않고 제일 먼저 복지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이해를 서로 충분히 나누고 토의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대타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모델을 저나름대로 구축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출판물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깊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기업과 가계, 정부의 역할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가계는 언제든지 노동과 복지가 서로 능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직을 당하면 바로 복지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게 되면, 취업이 되면 복지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혹은 각 개인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그 스스로 고용과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단순히 복지 문제뿐 아니라 공정한 배분과 균형 성장을 이루는데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 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가계는 그동안의 소위 파괴적 서로 빼앗기식의 그러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한 협력, 건설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단순히 규제를 해서 기업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고용과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와 정부는 정부가 가계에 대해서 마치 평생을 보장하는 그러한 기구 혹은 그러한 정부로서가 아니라 가계의 자조 노력을 존중하고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무상복지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최후 안전망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와 사회의 관계입니다. 가계는 기회 보장을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가계의 욕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창의력과 또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자유로운 기업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부는 사회에 대해서 항상 효율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그들에게 사회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 시스템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목표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건강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사회인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적 현상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량 실업, 고령화, 양극화, 포퓰리즘적인 평등주의, 그리고 현금 복지에 따른 재정 불안정, 시장주의의 붕괴,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재 코로나 경제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다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비록 탈세계화로 글로벌 체인은 붕괴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온라인, 재택, 배송 등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기존의 굴뚝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이 발생하고 그들이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소위 K-패러다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재건을 위해서 소셜 엔지니어링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장과 나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복지산업화를 통해서 사회보장의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산물의 도입을 극대화하는 성장 모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용민주화 그리고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서 앞으로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